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미가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현미가 빈혈을 일으킨다. 심지어는 현미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미에 대한 괴담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이야기는 바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셨을 현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밥을 지을 때 어떤 곡물을 사용하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곡물은 하얗고 맛이 달달한 백미이지만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밥을 하실 때 현미를 섞어 밥을 하시거나 아예 현미로만 밥을 지어 드시기도 합니다. 현미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백미와는 다르게 음식물을 아주 천천히 소화할 수 있게 도와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을 주며 그로 인해 에너지가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바로 변환되지 않고 소모될 수 있도록 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현미는 백미에 비해 영양소가 20배 더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된 곡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SNS와 여러 매체에서는 현미는 먹을수록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이야기가 괴담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현미가 독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현미에는 비소라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소라는 성분은 실제로 폐암, 피부암, 방광암과 연관이 깊은 중금속 성분 중 하나로 조선시대에는 사약으로 널리 쓰였으며 과거 프랑스에서는 이 비소를 상속가루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약간 섬찟하실 겁니다. 비소는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늙은 남편의 재산을 노리는 후처나 애인들이 포도주에 이 비소를 섞어 넣었다고 해서 상속가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비소는 그만큼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현미에 이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비소의 평균 양은 kg당 0.1mg으로 EU와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치인 kg당 0.2mg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현미에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준치야 어찌됐든 독성분이 들어있는 현미는 피하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비소라는 성분은 다량 섭취하면 사람을 죽음으로도 몰아넣을 수 있는 무서운 성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공기, 흙, 물에서는 물론이고 보리, 귀리, 흑미 등 다양한 곡물과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백미에서도 무조건 발견되는 성분입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백미가 현미를 도정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미에는 있는 성분이 백미에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다만 현미의 비소 성분은 배젖을 감싸는 쌀겨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는 백미에서는 현미에 비해 비소 검출량이 절반 정도이긴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소를 전혀 섭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위험 수치 이상으로 한 번에 많은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미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많은 영양적 이익을 포기하고 현미에 비소가 들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미에 독이 들었다고 취급하기에는 얻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면 현미에 들어있는 비소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비소를 약 4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비소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백미와 현미를 씻을 때 물에 담가 2-3회 정도 휘휘 저으며 4번 정도 씻는 것만으로도 현미에 함유된 비소의 15%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미를 불릴 때는 현미의 양의 6배 정도의 물에 1시간 정도 불린 후 밥을 하시고 조리를 하실 때는 현미의 1.5배 정도의 물을 넣고 밥을 하게 되면 비소가 다시 또 3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현미밥을 만들면 현미에 축적된 비소의 양을 총 45% 정도 크게 줄일 수 있고
영양소의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비소가 걱정되는 분들은 현미를 꼭 이렇게 조리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현미가 독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미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미의 쌀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씨눈과 속껍질에는 섬유질, 비타민, 아미노산 및 필수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고 특히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특효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유소가 풍부한 속껍질은 그와 반대로 현미를 잘 씹지 않고 삼키거나 위가 약해지신 분들이 드시게 될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를 드셨을 때 속이 답답한 증상이나 심하면 위산 역류뿐만 아니라 구토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밥을 지어 먹었는데 몸이 아프다면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현미라도 이렇게 내 몸에 맞지 않다면 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현미를 몸에 좋다고 꾹 참고 억지로 드시기보단 사실 섭취를 피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현미를 속 편하게 드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발화현미를 드시는 겁니다. 발화현미란 말 그대로 현미를 발화시켜 싹을 틔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미는 발화현미가 되면 씨앗이 껍질을 까고 나오기 위해 까칠했던 속껍질이 훨씬 부드러워지게 되는데요. 이 발화현미로 밥을 지어 먹게 되면 소화에도 훨씬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발화현미는 일반 현미에 비해 영양소 흡수율이 3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화현미가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현미가 발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없던 영양분이 새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발화현미에는 비타민 B1과 B2 그리고 가바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데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피로 회복에 꼭 필요한 성분이며 가바는 노령층에 많은 위협이 되는 혈관 질환인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를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부담스럽지만 현미의 효능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발화현미를 한번 섭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각종 매체에서 현미가 독약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이유는 현미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피틴산은 씨앗이 뭉개지지 않도록 감싸주는 외장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씨앗이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피틴산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과 이 피틴산이 달라붙어서 이들 미네랄의 흡수와 활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사실 이 주장은 피틴산의 화학 구조만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는 없는 그들의 상상일 뿐이라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셀 수 없이 많은 물질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히 한 성분의 화학 구조만 보고 그 성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2013년 유럽 영양학 저널에 피틴산을 충분히 섭취한 여성들의 경우 골다공증이 오히려 예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외국에서는 이런 피틴산을 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제로 팔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성분이 독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 성분을 영양제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틴산을 섭취했을 때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고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은 피틴산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독이 아닌 오히려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철분이 결핍되어 빈혈이 생긴 분들의 경우입니다. 특히 생리량이 많은 여성분들의 경우 출혈 때문에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피톤산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현미의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현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현미를 드셨을 때 어떤 효과를 느끼셨나요? 또는 현미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